얻기 어려운 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이다. 명언 한 구절로 오늘 중국어 학습법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국어 학습법은 제6강입니다. 그동안 5강까지 제가 차근차근 중국어에 대한 학습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어 학습법 가운데 자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주 읽긴 읽는다.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읽어야 자주 읽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매일 중국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시는데요. 제가 먼저 1강, 2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큰 소리로 정말 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발음과 성조가 정확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도 가능해집니다. 동일한 문장을 자꾸 읽다 보면 자, 중국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书读百遍, 其义自见. 여기서 自见 할 때 见자는 自己能知道的意思. 스스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문장을 100번을 읽게 되면 스스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만큼 발음과 성조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도 가능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확한 말하기와 작문 역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말하기 훈련, 또 자주 읽기 훈련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선택법입니다. 제가 먼저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공자님은 주역, 그 주간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 것으로 유명한데요. 공자님처럼 많이 읽어서 정말 책이 다 분해될 정도로 읽으신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저의 경우는 책을 읽을 때 발을 정자 표시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 번 읽을 때마다 발을 정에 한 획씩 긋는 방법도 효과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는 스스로에게 칭찬의 멘트를 한마디씩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하고 있어! 화이팅! 문정아 최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말들을 한번 책 가장자리 공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자주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교재를 선택했을 때는 흥미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눈높이에 맞는 비교적 쉬운 교재를 선택해서 다독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요. 성우와 같이 읽는 속도도 동일하다면 나도 어느새 성우처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순간을 만끽하실 겁니다. 따라서 정말 성우가 읽는 속도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많은 읽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직독직해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독직해의 특징은요. 어떤 긴 문장이라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정확한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일단 주어, 수로, 목적어 이런 거 구분 없이 부드럽게 자주 읽으시다 보면요.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독해력이 증가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는데요. 직독직해법으로 여러분들의 독해력까지도 증가시켜 보시기 바라고요.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는 이 직독직해법이 적용이 되지만 완전 왕초보 혹은 초급자에게는 아주 적절한 학습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직독직해 학습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직독직해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주어, 수어, 목적어 순서를 먼저 찾아보십니다. 두 번째로는 관형어, 부사어, 보어 등 수식 성분들을 찾아봅니다. 관형어란 건 주어나 목적어를 제한하고 수식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부사어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또는 수러 앞에서 수러를 수식하는 요소를 우리가 부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어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성분이죠. 이와 같이 주, 술, 목, 관형어, 부사어, 보어를 찾아 나가시면서 직독직해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직독직해가 안 될까? 다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차분히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어 암기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제가 사전을 찾느라고 하루에 한 7시간씩, 평균 7시간씩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단어 정리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품사라든지 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단어 암기 위주로 혹은 사전 찾기 위주로 학습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듣고 보고 따라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고 꾸준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부차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무조건 작성되어 있는 것, 교재에 잘 나와 있는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을 자주 활용하면서 그 각 단어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어에 대한 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을 직접 찾아보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살아있는 생생한 공부가 됩니다. 또한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한 단어의 여러 가지 뜻도 예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을 사용해서 뭐 무슨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사전들을 핸드폰 내 한 손 안에 찾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은 단어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그동안은 이론적인 설명이었다면 이번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소니까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주목해 보세요. 把握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把握, 把握. 네, 이 把握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로 사용될 때는 꽉 움켜 쥐다, 잡다란 뜻이에요. 다 함께 把握机会, 把握机会. 기회를 잡다란 뜻이죠. 다음 두 번째 명사로 쓸 때는 성공에 대한 자신, 믿음, 자신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有把握, 有把握. 네, 자신이 있다란 뜻이죠. 위에서는 동사로 쓰였고 밑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한 단어가 이렇게 품사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중급 이상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접하면서 더 풍부한 중국어적인 상식을 늘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전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았을 때 알 수 있는 요소죠. 네, 다음은 단어 암기법 가운데 두 번째, 단어만 따로 외우지 말자. 여러분, 저 역시 단어 암기로 정말 질린 적이 있다고 먼저 특강 때 수업 시간 중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어만 따로 외우게 되면 죽은 공부입니다. 이 문맥에서 적합한 단어를 선별해서 쓰는 능력이 부족해지고요. 한국어식 중국어를 구사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한 문장을 작문하는 데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을 통으로 같이 이해해가면서 암기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만약 이게 부담이 된다면 구의 형태로 외우세요. 구라는 거는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형태를 구라고 할 수 있는데 단어끼리 결합시켜서 동사구, 명사구 형태로 외우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어 암기법 가운데 우리 세 번째 알아볼게요. 문장을 최소 단위로 공부하자. 자, 문장을 최소 단위로 암기하자, 공부하자가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구 위주의 학습을 뜻하는데요. 단어의 활용도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어순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법, 바로 최소 단위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문장 공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제가 把握机会 혹은 有把握, 구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은 문장 형태입니다. 他很善于把握机会. 他很善于把握机会.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잡는 데 능하다. 이거는 善于란 단어는 뭐뭐 하는데 능하다, 잘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역하자면 그는 기회를 잘 잡는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장 형태로 공부하면 맞아, 把握机会는 동사구로 기회를 잡다였지가 더 확 느껴지죠. 다음으로 我对这次考试有把握. 我对这次考试有把握. 나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네, 나는 이번 시험에 자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장 형태의 공부는 우리의 단어량이 더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식으로, 한국식 중국어가 아닌 중국인들이 쓰는 원어민식 중국어로 우리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다음으로 단어 암기법 가운데 mp3에 녹음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나만의 학습법이 있는 분들은 공부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재미있게 나 자신의 학습법으로 꾸준히 밀어갈 수 있는데요.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나만의 학습법이 없는 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공부할 때 지치기 쉽고 재미없어서 금방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를 본인의 육성으로 mp3에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암기한 단어를 mp3에 녹음하다 보면 내가 녹음하는 과정 중에 외워지고요. 기억에 생생히 오래 남고 또 더군다나 반복학습, 무한반복이 가능해집니다. 빠르게 녹음하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자, 녹음을 듣고 다시 써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듣고 받아 쓰는 요령은 먼저 번 강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가 암기했고 내가 녹음했던 그 단어들을 내 육성으로 녹음한 mp3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보다 정확한 발음도 구사할 수 있고 또한 아는 단어도 확실하게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암기법이 있어서 mp3로 본인이 육성으로 녹음하는 거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읽기 및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첫 번째, 자주 읽기. 정말 책이 헤어질 정도로. 그리고 둘째로 교재 선택법. 교재는 자주 바꾸시라고 그랬죠? 아니죠. 교재 자주 바꾸시면 안 되고요. 조금 쉬운 난이도의 교재를 선택해서 여러 번 볼 수 있게 만들고 나만의 학습법으로 뭐 이렇게 옆에다가 상단에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원 멘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직독직해법. 이거는 중급 이상에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직독직해. 뭐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직독직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급 이상자에게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암기법. 이거 그냥 쓰면서 외우라고 했죠? 아니죠. 네, mp3로 녹음해서 육성으로 본인이 직접 녹음하고 또 육성으로 녹음하는 내용을 듣고서 다시 한번 받아쓰기 연습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읽기 및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 공부하는 양이 어떠세요? 부담 안 되죠? 네, 그래야 정상이고요. 부담되고 짜증나고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잠깐만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쉬어주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정아 중국어를 찾아주시고요. Q&A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학습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好，大家辛苦了，再见。